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월까지 열리는 중국 현대미술관 아이웨이웨이 전시에 대해서 지난주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조금 늦었죠. 그 예술가 집단에서 옥석을 가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예술가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 갖고 있는 가시적인 성격, 그리고 그 예술가가 갖고 있는 그 드라마적인 삶이 결합돼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작가의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두터운 물감층, 그리고 스스로 잘라낸 한쪽 키, 그리고 자살한 삶,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린 무수한 자화상 같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 번 반복돼서 반 고흐의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고, 피카소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해체해서 재구성한 그림들, 그 입체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여성 편력, 그리고 90세까지 유복하게 산 그런 장수한 삶,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피카소의 자기 브랜드가 이게 강화되는 거죠. 국내 개인전을 연 아이웨이웨이는 실존한 현대미술 명망가이자 셀럽입니다. 아이웨이웨이 브랜드는 방대한 전시 공간을 꽉 채우는 초대형 설치물, 이게 자기 브랜드 중에 하나고, 중국 반체제 미술가라는 수식어도 이 사람의 브랜드죠. 또 뚱뚱한 체형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 털보 아저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캐릭터도 서구 기획자들이 선호하는 요소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웨이웨이의 또 아주 중요한 브랜드는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양면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미술을 즐기면서 감상하기는 아직 까다로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웨이 국내 전시, 제가 전시장을 갔더니 입구 초입에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느라고 되게 분주하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주로 사진을 찍는지 봤더니 해골과 내장 모양으로 제작된 무라노 유리로 만든 샹들리에가 있어요. 작품 제목이 검은 샹들리에인데 얘 많이 찍고, 그리고 뭐 백악관, 에펠탑, 뭐 천안문처럼 전 세계 각지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곳을 이 이거 중지를 갖다 치켜 세운 자기 손을 놓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원근법 연구라는 사진인데 얘가 좀 아무튼 재밌으니까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이 사람 전시는 많은 유명 미술가들의 전시가 그렇듯이 세계 순회용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유명 예술가의 경우. 아마 서울에 온 이번 전시도 이 완성된 패키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요한 다양한 작품들을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내 전시가. 종합 선물 세트를 닮아 있기 때문에 한 미술가의 작품 세계를 골고루 맛보게 할 수 있는 용이함은 있는데, 작품 개개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분산되고 다양한 볼거리로만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간 전체를 동일한 재료로 꽉 채우는 게 아이웨이웨이의 대표 작품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대의 자전거를 이어붙여서 전시장에다 꽉 채운 영원한 자전거, 포레버 바이스클이라는 작품도 있고, 2013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때 국가관 전시에서 독일관에서 866개의 중국 목재 의자를 이어붙여가지고 전시장을 다 채운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꽝, 뱅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때 작품을 가서 봤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2010년도 영국 테이트 모던 전시 때 10cm 깊이, 그리고 1000제곱미터의 터비놀 전시장, 테이트 모던의 터비놀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 터비놀 전시장을 해바라기 씨로 꽉 채운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 해바라기 씨가 아니고 해바라기 씨 모양으로 구운 1억 개 이상의 도자기, 이게 총 15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150톤의 해바라기 씨 모양 도자기를 채운 해바라기 씨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큰 스케일의 작품은 이번 한국 전시에서는 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시에서 난민 문제를 다룬 약간 스케일이 있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랑 마케도니아 국경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옷과 신발을 수거해서 전시장 중앙에 세워놓은 그 빨래방이라는 작품이랑 언론 보도에서 되게 많이 그 보도 사진으로 나왔던 구명조끼 140벌로 제작한 구명조끼 뱀, 이런 작업이 있는데, 아이웨이웨이의 공간 점유형 난민 문제 작품은 어디서 사실 백미였냐면 2017년도 베를린에 있는 어떤 미술관의 창문을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난민한테 수집한 3,500개 이상의 구명조끼로 미술관 창문을 꽉 채운 작품이 있어요. 근데 또 작품 제목이 모네 대표적인 해돋이를 차용해서 해돋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소품들을 나열한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몇 점을 골라서 그 가운데 이 작가의 미술 세계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웨이의 브랜드를 규정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저는 양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술계에서 이미 권위 있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얘를 갖다 전복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 본인이 손에 쥐고 있는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정을 3장의 사진으로 찍은 작업이 있어요. 이게 작품 제목이 한나라 왕조 도자기 떨어뜨리기라는 작품인데, 이번 국내 전시에서는 과거의 사진 작업을 2016년도에 레고 블록으로 다시 만든 작업이 왔더라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깨뜨린 도자기가 실제로 기원전 200년 전후에 제작된 중국 한나라 왕조 시대 때 항아리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 당연히 반달리즘, 예술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 작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깨뜨린 도자기가 기원전 200년 전 한나라에서는 분명히 일개 항아리에 불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깼다 이거예요, 단지. 그 예술이 되는 거, 혹은 유물이 되는 공식은 일개 일상품이 세월의 켜가 쌓여서 후대에 유물로 격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술품 탄생의 이런 비일비재한 공식을 약간 좀 전복시킨 작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은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때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서 오래된 세계를 파괴한다라는 모토하에 중국 전역에 있는 문화유산하고 전통문화를 갖다 파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풍자한 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객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작품 중에 원근법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근법이라는 거는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 위에다가 옮겨 놓는 미술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과학적 방법론이죠. 원근법은 서양 미술사를 한 단계 격상시킨 발명품입니다. 근데 원근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하는 것은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에다 자기 중지, 그러니까 이건 욕이잖아. 욕을 갖다 날리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무의미한 야유를 보내는 건데, 이런 작업을 갖다가 너무 반체제성의 브랜드를 갖다가 염두에 둬서 대단한 권위에 대한 야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땐 가벼운 유희를 기록한 사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객이 기념 촬영 세례를 받은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리석으로 이게 뻑을 하고 있는 오른솔 상반신과 두루마리 휴지를 대리석으로 만든 작업이 있었죠. 하나가 대리석 팔, 하나가 대리석 휴지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대리석이란 재료가 그리스 로마 미술품에 쓰이는 재료이고, 그 상류층 주거 공간을 갖다 꾸미는 재료죠. 그러니까 고급한 재료라고요. 이런 고급한 재료로 퍽이라는 이런 모욕감을 표시하는 그 몸의 상반신을 고대 그리스 상반신처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 모든 화장실마다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만든 거는 고귀한 유물이나 예술과 연관된 품격 있는 대리석으로 검속한 문화를 재현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술 둘러싼 과도한 거품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웨이웨이 브랜드로 제가 얘기했던 양면성에 대해서, 양면성이 반영된 작품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관객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회의를 좀 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품을 예술품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마오쩌둥의 전통 파괴를 풍자하기 위해서 한나라 시대 때 도자기를 갖다 부시는 거는 문화 파괴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가질 수도 있고, 테이트 모던에서 터빈을 채운 그 해바라기 씨 모양 도자기, 이게 150톤 규모라는데, 이 가운데 100kg이 2011년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한화로 5억 3천만 원에 낙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게 큰 돈을 버는 게 반체제 예술가라는 이미지하고는 안 맞지 않냐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한데, 아이웨이의 브랜드로 이제 약간 자리를 잡은 중지 올리는 거, 이게 너무나 반복되니까 풍자의 위력보다는 좀 진부한 기호로 식상하게 소비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웨이를 둘러싼 양면성의 불편함이 제 칼럼 제목으로도 쓰였듯이 저항예술가가 시장경제 세계에서 주목받을 때 생기는 역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거 아니면 저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반체제 예술가라고 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모든 전시기획,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작가 브랜드는 원래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급기야는 신격화되는 거거든요. 반 고흐나 피카소는 이미 신격화가 돼 있죠. 그리고 수많은 그 스테디셀러 전시지가 반 고흐나 피카소나 인상주의 전시를 반복해서 열죠. 마찬가지로 아이웨이의 반체제성도 전시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체제성이란 기획 주제로 뭐 전시를 열 때 아이웨이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실은 위력이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관객이라면
전시장에 붙어 있는 아이웨이웨이에 대한 무슨 예를 들어서 반체제성, 저항 이런 좀 식상한 키워드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전시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자기 삶을 그러니까 아이웨이웨이가 살아왔던 삶 혹은 이 사람의 작업, 양면성을 지닌 작업을 보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지금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현재 포르투갈에 자리를 잡고 작업도 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글 읽어보니까 포르투갈에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 풍부한 햇빛, 음식,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예정된 준비를 전시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삽시다.